스토리텔링으로 한번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읽어드렸던 책 사피엔스에 대한 추가 설명과 이 책을 읽으며 들었던 제 생각과 작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3개의 챕터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입니다. 바로 이 책의 작가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입니다. 유발 하라리, 이 분은 이 사피엔스 이 한 권만으로도 전 세계 50개국에서 출간을 하고 총 800만 부 이상 판매량을 남긴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이 사피엔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저서들을 통해서도 명쾌한 통찰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대담한 시선을 통해서 독자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독자들이 많은 사랑을 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세 전쟁사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이 과목으로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 책의 김영사, 이 출판사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되게 수상 경력도 되게 많으세요. 2009년에 폴론스키상, 2011년에 몬카토상, 12년에는 영 이스라엘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과학 모임 같은 건데 되게 큰 곳인데 선정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에 9년에 똑같이 받으셨던 폴론스키상 다시 수상 받으셨고 15년에는 중국에서 원진 도서상을 수상받으셨습니다. 네, 이분이 역사 교수셨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지금 현재 인간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연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135억 년 전 빅뱅이 발생했습니다. 우주 대폭발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우주 대폭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성되었고 그로 인해서 45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지구와 여기 사진에 있는 지구처럼 파랗고 예쁜 지구가 아닌 마그마 상태, 정말 원시 상태의 지구였지만 그래도 지구가 탄생함으로써 38억 년 전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게 된 거겠죠. 그리고 38억 년으로부터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6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내려가면 드디어 유인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생명체들이 많은 진화를 거듭한 끝에 저희 인간의 조상들, 태초의 조상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는 200만 년 전 인간의 종이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네안데르탈린이라던가 호모사피엔스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진화된 인간에 가까워진 생명체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 100만 년 전에는 인간이 발견을 한 것 중 가장 위대한 발견인 불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의 발견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구축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50만 년 전에는 유럽과 중동에서 드디어 네안데르탈린이 진화를 하였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사피엔스보다는 조금 더 순하고 덩치가 큰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년 전 드디어 불의 일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불의 일상화라고 하면 저희가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고 토기를 구워내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0만 년 전 네안데르탈린이 진화를 하고 30만 년 후인 2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진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딱 저희의 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호모사피엔스가 진화를 함으로써 인지혁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언어들을 구축하기도 하였고 역사를 쓸 수 있는 역사에 대해서가 이 인지혁명, 이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만 년 전
뭔가 사피엔스들이 만들어내는 비극이 시작된 거죠.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을 멸종시켜버렸습니다. 그 사유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피엔스의 성격, 포악한 본질 이런 것 때문에 멸종이 되었다고 유발 하라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2천년 전에는 농업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5천년 전, 지금부터 5천년 전인 때에서 농업혁명으로 뭔가 한 곳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피엔스가. 그래서 사피엔스가 한 곳에 정착을 할 수 있음으로써 최초의 왕국이 탄생했고 그 왕국을 건설하는 데 이루고 있는데 필요한 돈, 글씨, 그리고 종교가 추가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현대로 올라와서 500년 전에는 과학혁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200년 전에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정보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인터넷 한마디로 유튜브, 구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지금 보시면은 인지혁명이 있고 나서부터 인간의 발전이 점점 더 빠르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 작가의 생각과 저의 생각을 잠깐 더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되게 인간이 뭔지, 인간이 역사에서 해온 일이 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책의 처음부터 말하는 내용은 인간은 태초에는 굉장히 약한 동물이었어요. 지구상에 있는 먹이사슬의 거의 중하위권, 밑바닥에 있다고 봐도 그렇게 막 이상한 말이 아닐 정도로 그랬죠. 근데 인간한테는 다른 동물한테는 되게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뭐 만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인간에게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두뇌가 진화되어서 생겨졌고 이 두뇌로 인해서 인간은 가장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 중에 가장 최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이 진화가 인간에게는 당연히 축복이었겠죠. 하지만 다른 생물들, 지구라던가 아니면 정말 흔히 옆에서 볼 수 있는, 밖에서라도 볼 수 있는 저 나무라던가 저런 생물들한테는 그렇게 큰 축복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저 생물들을 다 파괴하고 베어내고 죽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들이니까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그래도 태어났으니까 모든 태어난 존재에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작가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중심에서 봤을 때는 인간은 조금 더 의미가 있고 태어난 존재가 있고 진화한 의미가 있고 파괴해서라도 뭔가를 얻을 의미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구에 아무리 적어도 밖에 있는 숲과 지구의 관점에서만 봐도 인간은 그들을 그저 파괴하기만 한 파괴자일 뿐이고 굉장히 무책임한 신일 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봤고 예전에도 생각해봤지만 인간은 정말 왜 이렇게 진화를 한 걸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종이 살아남기 위한 진화이라고 보는 게 아마 제일 좋은 방안일 것 같고 그거가 아니고 정말로 신이 있다면 인간은 굉장히 되게 재밌는 생물이잖아요. 스스로 진화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뭔가 창조해내는 능력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고 서로를 다치게도 할 수 있고 믿음만으로도 국가나 돈 같은 걸 만들어내고 이런 생물들의 움직이는 것의 재미를 보기 위해서 정말 신이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창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이 만들고 있는 AI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을 해보려고 해요. 되게 생물들은 유전적으로 자신의 후손들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인간들하고 다른 생물들 마찬가지로 그거를 생물학적으로만 이뤄왔어요. 근데 인간들은 이제 이걸 생물학적이 아니라 물리적인 쪽으로도
점점 자신의 후손을 만들려고 하죠. AI가 딱 그런 거죠.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라고 할 수 없는 생명체? 그런 느낌이죠. 근데 만약에 인간이 지금 이렇게 생명체를 발전해냈는데 분명 AI는 더 빨리 저희보다 진화를 할 게 분명하고 신체적 능력도 저희보다 뛰어날 게 분명한데 과연 이 AI가 완전히 발전된 세계 미래에서는 인간은 과연 어느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인간 AI를 과연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책의 후기 되기 전에 마지막 내용에 유발 하라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질문이 섬뜩하게 느껴지셨나요?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시작해주세요.